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오늘은 24년도 전산응용기계제도 1회차 CBT 문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같이 보는 것보다는 일단 암기 쪽에 치중된 문제들은 암기하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고, 보다 좀 이해가 있을 때 외우는데도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풀이 자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같이 한번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한번 직접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도 한 번쯤 설명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뽑아 놓은 거니까 이것들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공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5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번이고요. 주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죠. 자, 우선 주철입니다. 주철이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점, 비교적 저렴하고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철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제작할 때 저렴하고 좀 쓸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깎아서 만드는 게 당연히 기계적인 성질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데, 그렇게 깎아서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형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깎아서 만들기에는 단가가 맞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는 비교적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죠. 그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주조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주조에 적합한 철이 이제 주조용 철에서 주철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성질들, 강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주조성이 좋아요. 당연히 주조성이라면 주조할 때 필요한 어떤 이런저런 성질들, 이게 좋다는 거니까 주조용 철, 주철이면 당연히 주조성이 좋아야겠죠. 네, 그럼 주조성이란 뭐냐? 주조할 때 유리한 것들. 틀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윗부분에다가 저희가 녹아있는 용융 금속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틀 안에 구석구석 끝까지 잘 채워지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 좀 빨리 들어가줘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다 굳거나 이러면 안 좋겠죠. 이게 가득가득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굳어야 주조가 잘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주조성이 좋다는 거는 잘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용융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용융이 잘 되어 있고, 그럼 용융 온도가 비교적으로 좀 낮아야 좋겠죠. 비교적 좀 낮아야. 용융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조금만 흘러가다가도 쉽게 다 굳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융 온도가 낮은 편이 좋고, 그리고 점성이 낮은 게 좋겠죠. 그렇죠? 점성이 높으면은 들어가다가 이미 여기저기서 다 붙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채워지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점성도 낮은 게 좋을 겁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상상하셨을 때 여기 잘 채워지는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그리고 뜨거웠다가 식으면은 수축이라는 게 있는데, 수축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금속이면 이게 다 채워진 다음에 제품이 굳으면서 내가 원했던 이 틀로 제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기가 수축이 될 테니까 뭔가 정밀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열 수축이 좀 적어야 좋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주조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성질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걸 다 외우지 못했더라도 주조성이라고 해놓고 보기로 뭔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주조를 할 때 저 틀 안에 잘 채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성질인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성질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주조성이란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얘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2번, 내 마모성이 우수하다. 주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FEC 혹은 FE3C 상태도 이런 거 보실 텐데, 그때 비교적 강보다 탄소 함유량이 많은 게 주철이잖아요. 그래서 탄소가 많으면은 경도가 비교적 더 높아지게 되어 있죠. 시멘타이트가 많이 형성되니까. 시멘타이트 Fe3C. 그렇기 때문에 내 마모성, 경도가 높으니까 내 마모성이 우수한 거예요. 경도가 높아서 내 마모성이 우수하다. 그거는 탄소가 많아서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네, 경도적 측면. 자, 그 다음 3번, 강보다 인성이 크다. 그건 아니죠. 탄소가 많아서 이제 주철이 된 거잖아요. 주철이 됨으로써 이런 경도가 좀 높아지게 되고, 경도가 높아지면서 아쉽게도 연성은 줄어들고 인성도 비교적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강보다 인성이 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강보다 더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저렴하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 강보다 이게 더 뛰어나면은 강을 굳이 쓸 이유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강보다 인성은
작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는 거고요. 4번 인장 강도보다 압축 강도가 더 크다. 근데 압축에 좀 강하고 인장에는 좀 약합니다. 경도가 높고 인성이 좀 줄어든 상태니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인장 시에는 좀 쉽게 파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 보시면서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갖고 주철이 어떤 친구인지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27번 문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기준 치수가 50이래요. 50을 기준으로 해서 구멍과 축의 치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때의 공차값을 적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일단 1번입니다. 축의 최대 허용 치수 얘기하고 있어요. 자, 허용 치수는 기준 치수에 주어진 공차값을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이제 허용 치수가 되잖아요. 그 중에 더 작은 값이 최소, 큰 값이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 기준 치수 50이었어요. 거기에 0.25, 0.5 둘 다 마이너스죠. 음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0.25를 했을 때요. 마이너스 0.5를 했을 때 두 가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0.25를 먼저 빼보겠습니다. 아, 네, 오타가 있네요. 여기 0.25가 아니라 0.02입니다. 그러면은 49.975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0.05입니다. 그러면은 빼보면은 49.95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위에 값이 더 크죠. 이게 최대 허용 치수가 되는 거고 이게 최소 허용 치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2번 그 다음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최소값이면은 50이 될 겁니다. 50 더하기 0.00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 최대 틈새, 이렇게 구멍과 축이 배치됐을 때 최대의 틈새가 얼마나 될 것이냐. 자, 그러면은 최대 틈새가 되려면 구멍은 크고 축은 작을 때 틈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구멍이 제일 클 때는 50.025고요. 그리고 축이 제일 작을 때는 49.95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의 값의 차가 몇이죠? 0.075가 되겠죠. 아, 이것도 오타예요. 0.025입니다. 책에 아마 제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최대 틈새는 0.075가 되는 거고요. 최소 틈새는 구멍이 제일 작고 축이 제일 클 때가 될 거니까 50.00 그리고 축 50에서 마이너스 0.025 할 거니까 49.975 해주겠죠. 이 둘의 차이 0.025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맞고 3번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각각의 값 계산하는 방법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34번 문제입니다. 볼라사 문제인데요. 네, 이거는 간단하게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볼라사라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사산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나사산이 너트와 결합이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나사가 되겠죠. 볼라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나사산을 뾰족뾰족하게 해서 단순히 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볼을 가득 채워놓은 거잖아요. 얘가 회전할 때 생기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얘네가 잘 굴러갈 수 있게, 잘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게 하려고요. 자, 그래서 일단 볼이 이 나사산 사이에 채워져야 되니까 굉장히 구조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자동 체결, 곤란해져요. 왜냐면 체결 방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는 단점이죠. 34번에서 1번은 일단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겠죠. 이거는 맞는 얘기니까요. 다음으로 2번, 피치를 잡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 피치는 나사산과 산 사이의 거리였죠. 산과 산 사이의 거리였는데 그 사이에 볼이 잔뜩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치를 무작정 작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볼의 크기도 다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이것도 단점이 되는 거죠. 3번, 너트의 크기가 크다. 너트의 크기는 당연히 구조가 복잡하니까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예요. 4번, 나사의 효율이 떨어진다. 효율이 떨어진다? 아니죠. 오히려 나사의 회전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효율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저희 주철 봤던 것처럼 단순히 하나하나 외운다기보다 이게 구조라는 거, 어떤 특성이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한 다음에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은 비교적 단순 암기를 넘어서 이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암기 문제지만 방향성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39번 문제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치수 같은 거 좀 생소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도면에서 괄호 안에, 자 여기 있죠? 괄호 안에 들어갈 치수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치수가 다른데 여러 군데 막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괄호로 쳐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괄호가 쳐져 있는 범위,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이의 값을 다 찾아서 더해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전체 값으로부터 필요 없는 것들을 빼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 괄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값 12가 있고 36이 있고 여기가 없죠. 이 값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값을 구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전체값 86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죠. 여기를 빼서 찾아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 찾는 것보다는 여기 값 찾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값을 찾아서 빼볼 겁니다. 자, 어떻게 찾으면 되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4잖아요. 거기에서 12를 빼주게 되면은 여기 값 나오겠죠? 그래서 12가 나옵니다. 24 빼기 12 할 거니까요. 네, 그럼 이 12를 전체 거리 86에서 빼주면 되니까 86 빼기 12 하면 되겠죠. 그럼 74. 너무 간단합니다. 정답 1번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치수 숫자 보는 거는 몇 번 보시다 보면 쉽게 적응될 거라서 간단히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네, 다음으로 4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연신율 구하는 문제인데 보면은 이 연신율 이런 거를 공식화해서 아예 그냥 공식을 무작정 외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의미를 생각해보면은 공식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계산이 됩니다. 연신율 얼마나 늘어났는지 생각해보고 늘어나거나 줄어든 값이 이 경우에는 잡아당긴 거니까 늘어난 거겠죠. 이 늘어난 값이 원래 길이에 비했을 때 얼마만큼 늘어난 비율을 갖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공식을 따로 외울 거 없이 그냥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우선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인장시험 후에 154가 됐대요. 그러면은 원래는 150이었으니까 4mm만큼 늘어났네요. 그쵸? 이 4mm만큼 늘어났다는 값이 원래 거리 150에 비하면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150분의 4 해보시면은 몇 나오나요? 해보면은 0.0267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100분율이 되면은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100하고 단위를 퍼센트로 가져가 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2.67%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화해서 늘어난 길이 마이너스 원 길이 이거를 뭐 원 길이로 나눠준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기보다는 이렇게 의미 자체로 접근을 하셔도 쉽게 푸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9번 문제입니다. 스프링 상수 문제죠. 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식 굉장히 쉽게 아실 수 있는 거죠. K는 델타분의 P. 델타가 뭐죠? 네, 늘어난 길이죠. 뭐가? 스프링이. 힘이 가해졌을 때 스프링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늘어난 길이 분의 가해진 힘. 여기서 무게가 되겠죠. 이거를 계산하면 스프링 상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스프링 상수가 무슨 뜻이냐?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스프링을 만들었겠죠. 그랬을 때 스프링의 끝부분에 저희가 뭔가 힘을 가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용된 재료나 뭐 가공 방법에 따라서 이 스프링이 늘어나는 길이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 자체에다가 어떤 상수처럼 이 만들어진 이 스프링은 이런 값을 가져 라고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mm 늘어날 때마다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1mm 늘리는데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 스프링은 1mm 늘리는데 이만큼의 힘이 필요해 라는 거를 상수화 시켜놓은 게 스프링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단위 자체가 뉴턴 퍼 밀리미터인 거죠. 자, 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20mm가 늘어났죠. 그렇죠? 120mm인 거잖아요. 나중에 늘어난 뒤에가. 그러면은 원래 길이가 100이니까 20mm만큼 늘어난 거죠. 그래서 델타에 20mm 들어가는 거고 가해진 무게 40N 여기에다가 대입한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 스프링은 40N의 힘이 가해졌더니 20mm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스프링 상수의 의미에 따라서 1mm당 2N의 힘이 필요하다 혹은 힘을 버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값은 2가 나오는 거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공식이 주어졌을 때
그 공식에 앞서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보시면 키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주어진 게 지름 그리고 폭밖에 없어요. 축의 지름이 50이고 거기에 썬크 키를 설치했다. 그때 이 썬크 키의 폭이 10mm다. 그러면은 이 썬크 키 길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길이를 몇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건데 굉장히 당황스럽죠. 우리가 무슨 토크 같은 게 주어지고 뭐 전달 능력이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름과 폭만 알려줬어요. 자,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희가 이럴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썬크 키를 사용할 때는 자, 전단하중을 받을 때 키가 파손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힘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려고 이 키의 길이를 지름에 맞춰서 배열을 해줍니다. 그게 대충 1.5배 정도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뭐 토크가 주어지고 뭐 타우가 주어지고 아니면 그 밖에 값들이 주어지고 그렇게 됐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계산을 다시 해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전달 능력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토크는 타우 ZP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어진 토크 값과 타우 값 ZP는 또 이제 원형 단면이니까 거기에서 나온 극단면 계수 가지고서 풀어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줘야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기능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크게 등장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키의 길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지름값, 축 지름값 주어진 거에 1.5배를 생각하면은 풀 수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문제에서 이런 풀이 과정이 주어진다면 그걸 바탕으로 또 공부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0에 1.5를 곱해주면은 75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푸는 문제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안 풀어드렸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셔도 무방할 문제들이라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래도 한 번쯤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문제들만 이렇게 한번 꼽아봤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문제 풀고 암기하시고 본인이 잘 몰랐던 부분 그런 거 체크해놨다가 다시 한번 더 외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몇 차례 좀 반복을 해주시고요. 근데 너무너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싶은 것들은 저희 카페 있죠? 카페에 페이지 활용해서 문의글 올려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다가 글 올려주시는 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물어봐 주셔도 되니까 그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공부도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